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요 근래 이게 한 2년 전에 올려드렸던 MC275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리고 한 분께서는 제품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까지 하셔서 이전에 올렸던 그 제품 말고 똑같이 MC275를 거의 카피 수준으로 만든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은 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파파고의 번역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번역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차원으로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혹 그림 설명도 좀 해드리고요. 자, 요게 지금 담기 공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기라는 게 진공관이랍니다. 진공관 앰프 1세대 1세대의 고전적인 하이파이 그의 출력조, 그러니까는 파워앰프죠. 파워앰프이고 고라펑이라는 회사에서 MC275를 복각했답니다. 맥킨토시의 MC275를 복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 돈으로 1399원인데 한국 돈으로는 190만원이죠. 요거는 광동 불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불산시. 요거는 제품 소개를 가끔 하는데 설계를 대만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이 요거는 4세대 제품, 그리고 요거가 5세대 제품. 좀 터미널 부분들이 틀리죠. 그 커넥터 위치도 틀리고, 요게 6세대 제품인데 6세대 제품은 입출력 커넥터들이 전부 다 뒷면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6세대 제품이고 4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는 각각 가격이 좀 만원 이하예요. 여기 만원 넘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접 오리지널 맥킨토시 MC275를 바로 복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복사를 해서 만들었고, 대만의 대만판 MC27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ORSEFON 이라는 브랜드로 나와요.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디자인은 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까오러펑 대만판 MC275 제6세대 플래그십 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유사 이래로 역사이죠. 우리 보통 역사 이래로라고 그러죠. 유사 이래 제일 좋은 버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플래그십은 수입 부품, 찐코 웬젠이에요. 수입 부품, 그 다음에 변압기, 그리고 딱 특별하게 이제 주문 생산한 전자관, 진공관이죠. 진공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음성이 좀 더 풍미 있고, 배경이 좀 더 조용하게 진공관 다운 소리를 최대한 발휘해서 입력 단자도 이제 추가를 했고 리모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부분도 조금씩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MC275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맥킨토시사는 시종일관 혁혁한 이미지를 유지해
유지해온 소수의 명품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수에. 예. 그 다음에 그 해에 첫 스테레오 MC240 첫 스테레오 후지라는 말이 파워앰프예요. 예, 후지 MC240이 정식으로 출시됐는데 매 채널별 출력은 40W에 달했고 네, 총 고주파 효율은 0.5%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진공관 앰프에서 0.5%면 상당한 겁니다. 좋은 거죠. 장시로서는 이제 고전작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천고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모르겠어요. 천고자라는 말이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맥킨토시 MC275 진공관에 대해서 세계 음향 애호가들이 꿈속의 연인, 꿈속의 연인이죠. 몽중정인, 꿈속의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맥킨토시의 합작 설립자, 그러니까 맥킨토시하고 같이 설립한 시드니 코더만이 그러니까 스티브 코더만하고 맥킨토시하고 합계 설계를 해서 이치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년의 끊임없는 탐색과 고객의 피드백을 거쳐 2023년 꼬로펑 대만팀이 6세대 플래그십 버전 MC275를 이치로 진공관 앰프를 출시하여 외관이나 음질을 모두 질적으로 많이 비약을 했고 더욱 원본에 가까운 소리를 추구하는 것은 꼬로펑이 계속 추구해온 신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실험과 매칭을 거쳐서 처음으로 맥킨토시와 똑같은 KT88 전자관을 제작하였고, 구조와 파라메타가 9버전에 가까워 원래 맥킨토시하고 가장 유사한 진공관을 사용해서 러시아 골드라이온 있죠? 러시아 골드라이온 EH보다 더 운치있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원가를 아끼지 않은 부품하고 엄선된 쌍극관은 시중에서 현대적으로 복각된 전자관 소리보다 더 사실적이고 맛이 있다. 전체 기계는 모두 순수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이게 제작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독자적으로 연구한 진공관의 자동 바이오스 조절 기술은 시중에 없는 것이다. 아래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6세대 플래시급 버전도 병합기로, 그러니까 인티앰프급으로 후단을 만들 수도 있고, 스테레오로 하나는 75W까지, 그리고 두 개를 놓고서 하나의 브릿지로 연결하면 150W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담집기라는 말이 자꾸 이제 나와요. 진공관 앰프의 변압기는 6세대 플래그십 변압기가 처음으로 정화 모듈이라고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화 모듈. 그래서 교류 전압을 출력해주는 매 주기마다 주파수를 변환하는 새로운 주파수 변환 동작 방식의 트랜스포머 동작 방식으로 해서 트랜스포머의 출력을 안정시킨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기가 50Hz, 두 번째 주기가 120Hz, 다음 주기가 또 50Hz 돌아가는 방식의 음질은 고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 여기 지금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진공관 램프 회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그리고 모든 변압기에는 1대1로 맥킨토시 275의 정확한 알고리즘에 따라 만들어지고 모두 속에 사용된 선제는 무산소 동선을 사용하고 순서 99.99%의 단결점 무산소 동선 제시를 사용했다. 감정적이고 추력,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죠. 추력이 풍부하고 아무리 밀어내기 어려운 스피커라도 이치로의 추린으로는 가볍게 자유롭게 소리를 감미롭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넓은 음장을 넓히고 대편성 관악을 듣는 것이 특히 멋지다. 자꾸 말이 더듬는 게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팝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장된 전세대 회로 기판의 전체 도금 설계는 전세대 회로 기판,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보다 더 확장된 전체 도금 설계는 품질을 더욱 안정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층이 뚜렷한 성부, 음악에서 이제 위아래 움직임,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두툼하고 풍성한 음의 높음과 낮음, 그 다음에 풍성한 저주파를 쉽게 느낄 수 있어 음악의 힘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으로 꼬러펑의 이치로 소개를 하는 건데 1세대 제품, 2세대 제품,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각각의 저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어디 보자. 1세대는 국내에서 복각을 했고, 그 다음에 2세대도 국내, 3세대부터는 이제 대만에서 했네요. 그리고 2018년도 4세대 때도 대만에서 하고, 이 이후부터는 다 3세대 이후부터는 다 대만에서 했네요. 2020년도에 5세대 때는 업그레이드를 회로 PC반을 도금을 한 거 사용을 했고요. 제시엔주는 선 연결하는 신주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금을 한 걸로 했고, 콘덴서하고 저항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23년도 이제 6세대의 플래그십 제품에 대해서는 외관이 이제 전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량 조절하고 입력, 신호 선택 기능은 다 앞에 그대로 유지해 있고, 뒤에, 그러니까 뒤쪽으로 한 조의 입력, 그 다음에 출력들 그런 것들은 다 뒤쪽으로 옮겨가서 전면적으로 앞에 디자인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세대부터는 블랙데크 정화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시스템 처음으로 커스텀 1대1 튜브를 넣고, 그러니까 별도로 주문한 진공관을 적용을 했고, 원가를 아끼지 않고 사운드 업그레이드의 회로 기판과 부품을 개발하였다. 기계의 90% 이상, 기계의 90% 이상을 효과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의를 깨고 가장 강력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이치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복각판 이치로 회로들은 원래
원래 오리지널보다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많은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고 불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 6세대 플래그십 꼬로펑 MC275 대만판은 단연간 13년 동안의 제품 개선과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6세대는 5세대의 도금 회로 기판 외에 새로운 조정 회로에서 일부 주요 소자를 업그레이드 했고, 지멘스 저항이나 수입 세라믹 콘덴서, 일본 알프스 볼륨, 전기 도금 회로 기판, 이게 이제 PCB예요. 10만 그러니까 전력 방출이 금대금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만이라는 말이 10만 원 이상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돈 1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파워앰프 제품들만이 이제 금도금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여기 써 있네요. 음악 중에, 그러니까 오디오 어폐계 중에 롤스로이스급인 스위스 FM 어쿠스틱이 대표적으로 금도금을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음성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품질을 안정화시키며 진공관의 납땜은 모두 도금 공정으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진공관이 꼽히는 소켓을 얘기합니다. 소켓을 떼올 때나 마찬가지고 다 도금된 소켓을 사용을 해서 진공관의 수명을 더 연장을 시켰다 얘기고요. 꼬로펑 275 버전은 가격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졌고, 발열 수입 부품으로 더 안정적인 품질하고 매력적인 진공관 앰프를 주기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와 대비를 거쳐 음색의 풍부함, 생동성, 섬세하고 투명한 역동성, 뛰어난 하이파이 볼륨 또는 모든 면을 표현하였다. 이거 표현하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네요. 자, 전체적으로 5세대의 사운드보다 더 화려하고 대담한 사운드가 매혹적이고 진공관 앰프적인 멋을 발휘하고, 6세대 275는 시중 복각판에서 복각 앰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음질을 자랑하는 최고의 모델 중에 하나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 지금 요 회로 패턴들 있죠? 요게 다 금도금 됐다는 뜻입니다. 요 노랗게 돼 있는 부분, 요게 PCB 보드 위에 PCB라는 말이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는 뜻이에요. 그 판 위에 동판을 먼저 깔고 그 위에 금도금을 한 거예요. 동판 위에. 그렇게 하고, 번째. 여기 이제 일본 알프스, 수입, 그러니까 요 완전한 제품의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수입된 하이파이 전용 부품을 적용을 했다 해서 업그레이드 했다는 뜻이에요. 일본 알프스의 볼륨 플래그 에디션, 플래그십 버전은 알프스의 스텝 전이차계를 채택하였다. 요게 스텝 라는 게 그 모터 구동형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리모컨에 의해서 이 모터가 돌아서 이 모터에 기어가 있고, 이 기어에 의해서 볼륨이 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리지널 일본 고퀄리티 AMRS 저항을 채택해서 페어링을 빈틈없이 측정하여 각각의 음표, 마루미를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조절 가능한 촉감 나사. 여기 이제 아마 뭐 이렇게 저거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노브에 예? 노브에 이렇게 쭉 깔쭉이 같은 거를 대 가지고서 촉감이 좋게 가볍게 좀 만들었고, 밀리지 않게 테프론 핀 받침대 단결점 구리 핀이 있어서 안정성 있고 뛰어나서 오래도록 나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니캉 리보텔롱. 리보가 저거예요. 필터. 예? 니콘 니치칸인데, 그죠? 예. 일본 니캉. 자, 플래그십 에디션은 일본 니콘과 홍바오 전류. 홍바오가 홍보스의 같은 것 같네요. 홍보스가 루비콘이에요. 루비콘 전류 400V 680 마이크로패럿에 스톤 필터. 이게 스톤 필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해 콘덴서로 전차 맥률 같은 것들 미래 처리를 해서 방막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가지고 전하의 양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직선성으로 가깝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위마 콘덴서, 독일 선단, 이게 신선선자고, 이게 단이죠. 이게 신선의 그릇, 아니면은 뭐 신선이 타고 다니는 배, 이렇게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위마 MKP10 음악 전용 콘덴서를 사용을 했고, MKP 시리즈 무고 콘덴서는 위마 시리즈 중에 가장 MK10 시리즈 말입니다. 위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손실이 적고 음색이 화려하고 해석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면 메탈라이즈급 폴리프로필렌 소주로 그러니까 리드는 무산소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위마 제품은 음향기구에 사용되는 방막 콘덴서는 일찍부터 오디오에서 사용돼서 많이 유명해졌다.知명도가 아주 높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콘덴서, 독일 바이멘스 산하, 이게 뭐예요? 바이먼스. 독일말에 이런 그룹이 있나 보네요. 산하 제1공정을 업그레이드한 후 전문적으로 개발된 컴팩트한 케이스에 수작업으로 주조를 해서 코일 진동을 차단하고 섬세하고 투명하고 뛰어난 하이파이 볼륨을 전면적으로 표현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수입 세라믹 인덕터. 요게 지금 인덕터 보통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일은 인덕턴스예요. 코일은 L 값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덕터라고 얘기하고, 저항은 저항값, 전기의 저항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레지스턴스를 구성하는 게 바로 레지스터라고. 인덕터와 레지스터 두 가지죠. 설명하는 거는 모두 하이파이급 수입 세라믹 인덕턴스를 채용하여 코일을 채용해서 세라믹 인덕터의 좋은 점은 품질이 안정적이고 자달통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달하여 통과하는 힘, 그러니까 투자력인가요?
응용하여 빠르고 신호 손실이 없고 소리가 두툼하고 풍성하며 화려하고 대담한 대형 브랜드의 필수 하이파이용 부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나오는 제 6세대 플래그십의 회로도입니다. 입력 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파워 단이죠.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출력 트랜스포머입니다.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초크 코일이고요. 자, 요게 6세대 플래그십 제품의 전면 패널이고요. 지금 플래그 에디션 복각 원공장 원창이죠. 오리지널 진공관 앰프에 비교해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4개의 12AT7A 전자관, 그러니까 저기를 썼다는 거예요. 진공관은 4개의 12AT7A 4개의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효과가 뛰어나고 소리의 두께와 밀도, 움직임과 음장이 다른 관보다 우수하고 층이 뚜렷하며 배경이 섬세하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3개의 12AX7A 관은 이 고이득관으로 일반적인 6N3이나 6N8 등 그 거의 이제 증폭률이 100대에 달하는 사운드가 좀 감성적이고 디테일이 풍부하고 호소력이 강하다. 그리고 4개의 KT88 파워, 이게 지금 파워가 아니죠. 진공관 플래그십 전용 주문 생산한 진공관이고 높은 대압, 풍부한 사운드, 활기찬 분위기, 조용하고 섬세한 배경, 저주파 이상의 튼튼하고 파워풀하고 교향곡 등 대편성 스피커에 대응을 한다. 대형 스피커도 구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손실이라는 말이 사실 무왜곡이에요. 그 다음에 음이 이제 오염되는 거, 음이 오염되는 거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 진공관 앰프다. 그래서 플래그십 맞춤형 복각 KT88 고출력 이 전자관이죠. 그 진공관 오른쪽 특은 300B나 845 등 KT88은 약간 오른쪽 성향이고 300B나 845는 좀 왼쪽 성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공관 전문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왼쪽 특성 출력관의 게이트는 음전압이 작동을 해서 여기 있어요. 왼쪽 특성의 출력관은 게이트에 음전압이 동작을 해서 게이트 전류가 없고 사실상 설계상 비교적 용이한 반면 우특성 전자관은 오른쪽 특성, 이게 잘 모르겠는데 게이트단 전류의 존재로 인해 입력 임피던스 간섭을 저감하고 고출력 구동을 잘 운영하는데 좌측 특성과는 전압 구동만 하면 된다. 맞춤형 KT88 전자관이 사용된 MC275가 75W 내에 최대 75W에서 왜곡되지 않은 감류, 그러니까 A클래스 출력을 출력하려면 일정한 출력의 추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상극관 또는 고경관 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오극관은 상극관 방식으로 구동되며 변압기를 밀어내고 일반 체형
3국가는 고집전 4국가는 누구냐? 맞춤형 진공관 앰프 설계는 마침 이런 음염과 음의 오염과 바닥 소음을, 그러니까 저음이죠, 초저음, 우부하는 기저, 히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다음에 그러니까 관의 진공관 앰프의 맛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너무 어렵네. 그냥 열심히 그냥 읽어버려야 되겠네. KT88 전자관 소개를 하면 ORSE 폰, 오르세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르세폰 팀은 다양한 브랜드의 KT88 담력, 그러니까 진공관 출력을 테스트했지만 맥킨토시 오리지널 사운드보다 더 따뜻하고, 게다가 대동태가 흐트러지도 않고 층층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1대1로 반복해서 제작을 했다. 구조는 완전히 오리지널 맥킨토시와 같다. 품질 안정성이나 음질 모두 가성비가 극치이며 소리는 골드라이온 EH 사운드보다 더 따뜻하고 진공관 출력이 더 풍부하다. KT88 진공관 출력 4개가 전력을 공급하고 스테레오 채널마다 2개가 할당된다. 제품 하나가 스테레오 채널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그 출력관에 대한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관이고, 요건 고로봉에서 내부 부분, 요거 자기네가 이 유리를 깬 내부의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자기네 거. 그래서 오르세폰이라고 아예 인쇄를 했죠. KT88은 42W의 양극 한계 소산 출력을 갖는 빔파워 4중극관이다. 모르겠어요. 오디오 증폭기에선 2개의 전자관이 AV 클래스 타입으로 푸시풀 출력할 때 75W 전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동시에 KT88T는 전자 안정화 회로에도 사용할 수 있다. KT88T는 650하고 유사하게 서로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여긴 지금 필라멘트 가열하는 전압이 6.3V이고, 그죠? 필라멘트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양극 전압이 800V이고, 그 다음에 이제 2그 캐니스터 전압이 600V에서 마이너스 200V까지고, 양극 산 곡률 42W,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양극 소산 전력이네. 양극 소산 전력이 42W.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제일 그리드 저항값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와 진공관 앰프의 영혼이다 라는 말은, 제 6세대 플래그십 에디션은 5세대에서 기본적으로 정화된 모듈 시스템을 추가했는데, 정화 모듈 시스템이라는 게 얘네가 속 안에서 뭘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정화 모듈 시스템을 추가하였는데, 모두들 변압기가 진공관 앰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고, 변압기 감는 방법과 재질이 중요한데, 맥킨토시의 진공관 앰프는 그것 때문에 독보적이다. 그리고 복각한 맥킨토시 이치로는 전원의 좌측, 전원 우, 출력 우 등 총 3개, 그러니까 전원 트랜스포머, 왼쪽 출력 트랜스, 우측
오른쪽 출력 트랜스 이렇게 3개가 조합이 되어 있다고 해요. 베테랑 대만 마니아 팀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최대 16층까지 UPOCC를 사용하여, UPOCC가 무산소 단징, 단결정 무산소동이란 얘기예요. 근데 오리지널 이치로는 12층을 썼다고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16층까지 해서 그룹화하고 교차 권선 방식으로 제작해요. 단결정 무산소동의 순도는 99%짜리를 사용을 하였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그 높은 수준, 그러니까 고수준, 스위핑이 이제 평가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모든 트랜스포머가 감긴 후 냉동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금속 저온 처리 후 도체 저온 처리, 결정 배열을, 그래서 내부에 금속의 결정 배열을 교란시켜서 분자를 재조합해 가지고 금속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냉연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을 차갑게 했다가 내부 분자 구조를 살짝 움직이는 거죠. 분자의 배열을 움직이는, 구조를 바뀌는 게 아니고 배열을 바뀌어서 금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변압기는 광대역 음답 특성이 좋고, 광대역이라는 게 저역부터 고역까지의 모든 응답 특성이 좋다는 거고, 왜곡이 낮은 장점이 있고, 매킨토시 변압기와 같은 이곡 효과가 있다. 이곡 효과는 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매킨토시 진공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고비용의 재질이 그 중량이 거의 한 25kg에 달하고, 변압기 3개가 전체 제품의 3분의 2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미세한 재료를 골라 감아 특별한 냉동 처리로 출력 스테레오 한쪽이 75W에 달할 수 있고, 직렬 모노가 150W에 달할 수 있다. 직렬 모노가 브릿지해서 썼다는 거예요. 2개를 브릿지해서 150W로 쓸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만약 거대한 출력이 강하고 품격이 강하다면 또 하나의 진공관객이 미끄러움과 힘과 폐기를 유지한다. 출력이 강하니까. 질감이 좋고 부차적인 성부도 넓고 넓은 음장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은 중국 시대와 개념하여 랜덤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지? 부라이헝 중국, 네. 그 중국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제 막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비등하게 자기네도 이렇게 개선이 됐다, 개발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의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툼하고 충만한 소리의 밑바닥, 소리 밑바닥이 저음이에요. 그리고 두툼하고 웅장한 저주파수. 그다음에 그건 당신은 쉽게 음악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쉽게 음악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여기 써있는 정화 모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요거 소우자를 썼는데 요게 출력 트랜스라는 말이에요. 정화 모듈 출력 트랜스. 플래그십에 탑재한 정화 모듈 출력 트랜스에 대한 건데, 제6세대 플래그십 업그레이드 정화 변압기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한 후에 정화 시스템을 추가해서 출력 주파수 400Hz 8배 주파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주파수 변환 동작 방식을 창조하였다. 즉 교류 전압을 출력하는데
매 주기마다 주파수를 변환하여 예를 들면 첫 번째 주기는 50Hz, 두 번째 주기는 120Hz, 다음 주기는 다시 50Hz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만들었네요. 제한된 수의 스위칭 기능 주파수는 20개로 증가시키고 주파수 스윙 시점을 하나의 파형 주기의 시작부터 주기 중간점으로 이동을 한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스위칭 시점의 변경은 변압기의 전자 누설 및 허밍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허밍도 줄이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두께가 있는 현장 라이브 연주. 6세대 플래그십 MC275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질감과 한눈에 들어오는 투명도, 중간 주파수의 매끄럽고 중간 대역이죠. 중간 대역 주파수의 매끄럽고 탄력적이며 보컬 감상 입체감이 뛰어나서 음정감도 매우 뛰어나다. 탁 트이고 좌우로 아주 멀리 당겨져서 앞뒤의 층위가 매우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특색은 현악과 인성을 감상하는 데 사용되며, 인성이라는 게 보이스예요. 현악과 보이스를 감상하는 데 사용되며 피아노 독주는 특히 큰 구슬이나 옥쟁반의 질감을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며 출력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문형 KT88의 동적 기복 능력이 총체적이다.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매우 높은 주파수에 느슨하고 부드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MC275는 오히려 소리를 내자마자 공기감과 범음에 감탄할 정도로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음질이 고급스럽고 정감이 있으며 바이올린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 대규모 오케스트라에서 플래그십 에디션은 아무리 음악이 쏟아지더라도 무기력한 상황을 연출한 적이 없으며 5세대보다는 강력하고 파워풀한 역동성이 시시각각 눈에 띄어서 듣는 이를 사로잡는다. 그 다음에 어디 보죠. 6세대 플래그십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동 진공관 바이오스 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6세대 플래그십 바이오스 기술인 전자진공관 기계는 진공관의 바이오스 전압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파워관을 바꾸려면 바이오스 전압이 꼭 바꿔야 되죠. 바이오스를 관을 바꾸면 종류의 바이오스 전압 조정은 전기 계량기, 즉 반고정 저항기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수치를 잰 다음에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터기를 대서 멀티미터기를 대 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앞에 바이오스 조정 저항을 조정을 해서 했는데, 이 후에는 공장이 좀 진보해서 측정 선로를 내장을 해가지고 내부에 측정하는 회로를 추가를 해서 램프 번호나 스크린의 수치로 현재 바이오스 전압 상태를 나타내고 바이오스 전압을 조정하면 좀 편리해졌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바이오스 상태를 점검해보고 튜브로 교체한 뒤 정확한 위치로 다시 돌려야 된다.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저게 좀 조정된 값이 변하니까 그걸 조정을 원래 위치로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위치로. 바이오스 전압을 조절하려면 기계가 이미 충분히 워밍업, 뜨뜻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기계가 적어도 1시간 반을 달려서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계속 켜놔가지고 관이 모두 뜨거워져야 바이오스 전압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켜자마자 냉각 상태에서는 다시 바뀝니다. 그러고 보니 역시 귀찮다.
스스로 설계한 자동 바이오스 전압 조절 회로는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스 전압이 도망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바이오스 틀어질 염려도 없고, 튜브를 바꿔도 알아서 바이오스 전압이 조정이 된다. 어떤 튜브로 갈아 끼울지 바로 갈아 끼우고 켜면 이치로 스스로가 정확한 수치로 바이오스 전압을 조절한다. 이런 디자인은 완전히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면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처음 처음 진공관을 사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대만팀이 수 3년에 걸쳐 연구한 것으로 다른 시중 이치로에는 이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한테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단자대 맞춤 탄소 성형 자동 도금 소재. 요게 이제 탄소를, 이게 탄소 저거예요. 탄소, 우리 당구 큐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이걸로 만드는데, 얇은 당구 이거 부직포처럼 만들어서 탄소 섬유로 부직포처럼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플래그십화는 맞춤 제작한 순 자동 탄소 섬유 도금 접속 기둥이죠. 접속 동주 선주, 도금한 제시안주, 그러니까 연결봉 이런 뜻이에요. 하고 모두 이 재질을 사용한 것은 몇만 이상의 기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몇만 원 이상의 제품에서는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부품은 원가가 매우 높으나 부식 저항성이 강해서 몇십 년 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소리는 매우 화려하고 대기가 있으며 큰 기운, 그죠? 큰 기운. 대기, 또 공기 중에 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큰 기운이 있고, 탄소 섬유 재질은 소리가 매우 높고 윤기가 좀 있어서 대동태, 큰 다이나믹 레인지가 강하고, 가스장이 뭐죠? 지창, 공기의 넓은 영역을 얘기해요. 강한 음적이 더 구체적이다. 플래그 에디션의 아날로그 입력은 모노 입력일 때와, 그죠? 모노 때는 R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브릿지로 연결을 할 때는 요 양쪽 기계 다 요 R에나만 꼽는 거예요. 한쪽은 R에 꼽고 한쪽은 L에 꼽아야겠네. 그래야 LR이 한쪽 플러스 마이너스 LR 출력으로 묶여버리니까. 6세대는 5세대보다 한 조가 더 입력된 전통적인 사용한 불편을 좀 바꾸고, 매니아들이 기자재를 하나 더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러니까 AUX 단자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예술품 같은 비주얼 만들기, 예술품 같은 외관을 그러니까 주문 제작했다 했다. 6세대 플래그십 버전 MC275의 외관은 더욱 인간적인 디자인으로 구형 단자대와 볼륨이 측면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사용자 반응에 대만팀은 볼륨 조절을 전면 단자대가 있는 뒤에서 조작이 더 편하다. 요 뒷면 단자대하고 앞에 볼륨 조절하는 게 있죠. 또한 외관이 우아하고 대범해서 시감각이 뛰어나고 보기에도 눈이 좋아 전통미가 돋보이는 녹색 백라이트 전자관은 범상치 않은 신분으로 집안의 예술품을 볼 수 있다. 일본 알프스 볼륨하고 올 알루미늄 재질의 셴요, 이게 지금 그 노브라는 뜻이에요. 알루미늄 손잡이. 플래그십 버전은 발열급 알프스, 발열급이라는 게 저거예요. 하이파이용 알프스 볼륨을
그러니까 포텐시오미터죠. 볼륨을 업그레이드해요. 더욱 민감하고 매끄러우며 풀 알루미늄 소재 손잡이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질감이 더욱 강하고 구형 모델의 경우 눈금 조절이 좀 어려웠는데 저기에다가 판넬에 눈금을 좀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노브에도 눈금을 표시해서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편하게 해놨고, 알루미늄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쉽게 부식되지 않고 소리 밸런스가 좋고 음질이 용이하고 조절이 용이하고 10년 이상 사용해도 문제없이 품질이 안정적이고 고급스럽다. 아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 알루미늄 케이스의 고단이라는 게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 요쿵치 리모컨이고 6세대 이 제품에서는 6세대 플래그십 제품에서는 이 리모컨을 적용을 하고 있어. 음량 높이고 줄이고를 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요거 철망으로 덮어놨고, 켜놓으면은 이쁘겠네요, 밤에. 그죠? 뒷면에 AC 입력, 출력들, 그 다음에 입력, 있고. 자, 디자인드 인 타이완이라고 써있네요. 젠리 대형 CN요. 그러니까 올 알루미늄은 큰 노브 손잡이를 얘기를 해요. 올인원 다이얼. 이건 올인원 다이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전부 다 올 알루미늄 다이얼 손잡이는 알루미늄 케이스 소재에 블랙 골드 컬러를 매치해서 빈티지하고 좀 스타일리시하고 질감이 강하고 미관상 내구성이 뛰어나 내식성이 뛰어나다.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플래그십 에디션에는 완전한 새로운 그릴망 디자인을 채택해서 이 그릴이에요. 더욱 강하고, 그러니까 간격이 넓어지고 방열성이 강하고 앞으로 더 이보다 아름답고 하는 거는 앞에서 보면 이전보다 아름답고 보기 좋고 발못 이게 저기에요. 앰프 바닥에 4개의 고무 부싱 있죠. 그거는 고무 슬리브가 고정돼서 있어서 들고 꺼내기가 쉽다 뜻이고, 그 다음에 출력에는 4옴, 8옴, 16옴을 선택해서 꼽을 수 있도록 선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점은 다양한 브랜드의 스피커가 필요로 하는 임피던스 요구사항에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여, 그리고 콘덴서는 플래그십 에디션은 네덜란드 필립스 BCA 커패시터를 대거 적용해서 품질을 안정화하고 회로를 안정감 있게 처리해서 더욱 섬세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구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230하고 230V하고 110V의 전환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예요. 이제 해외하고 대만 고객이 편리하게 자신의 전압에 따라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서 어느 위치든 수출이 되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전체 높이 230mm이고 폭이 360, 뒤로 깊이가 410mm입니다. 6세대 대만에서 디자인 플래그십 골로펑 MC275는 4옴, 8옴, 16옴을 지원을 하고 스테레오 출력 때 75W, 브릿지 할 때 150W가 나와요. 그 다음에 KT88을 4개,
12AX7이 3개, 12AT7이 4개가 적용이 됐고, 주파수 특성은 10Hz에서 50kHz까지예요. 그리고 고주파 손실은 손실이 0.5%, 신호비, 그러니까 SNB예요. 시그널 투 노이즈 98dB. 그 다음에 입력 민감도, 여기 이제 입력 레벨이에요. 400mV. 그리고 이건 보이센스 규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험. 보이센스 꾸이거. 이거는 250V 3에서 4A. 6 곱하기 30짜리 관형 유리관 있죠? 그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원 전압은 220V, 110V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공장 출하는 2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고, 어디 보자. 제품의 용도는 이제 출력용, 파워 출력으로도 되고, 파워 방송 XLR 밸런스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요거는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 파라메터는 참고용이니까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청음 평가 청음을, 그러니까 저기가 그 뭐라 그럴까요? 시청 평가인데, 그러니까 청음이죠. 청음 평가. 예. 또한 차이진의 기회를 듣는 것 같다. 예, 차이진의 기회라는 걸 듣는 것 같다. 이것은 마니아에게 가장 신속한 음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플래그십 버전 275와 이 음반은 확실히 인류의 즐거움이다. 사랑의 목소리는 화려하고 대기가 귀하며 두툼하고 풍미가 넘치며 운치가 매우 독하다. 독하다? 독하다라는 말이 뭐죠? 음색이 독하다 말이 우리가 얘기한 독이 아닌데. 오프닝에 전기 피아노 독주 음색은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질감과 중간 주파수 대역은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 고주파로 뻗은 광택은 매우 편안하다. 차이진의 목소리, 노래 목소리를 기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언제 목소리가 나오나 하는 거죠. 그녀의 매끄럽게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려오는 콧소리가 적당한데 과감하게 끊어졌다. 음악을 듣는 것은 공연하는 연예인이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감정과 경지를 기교를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듣는 것이다. 강호를 넘나드는 이치로의 재주이며 음악방송의 음악을 틀어내는 진미와 아름다움을 겸비하여 이미 음악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6세대 플래그십 버전 MC275 버전은 큰 장면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대편성 그 넓은 공간에서 콘서트 홀에서 표현할 때 더 Fly to Neverland라는 곡을 작곡가가 단일 주제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만화경처럼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끊임없이 흐르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안네 소피 무터가 존 윌리엄스가 지휘를 하고 비엔나 끊임없이 흐르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니 층층이 변화되고 있다. 그 음악은 쉬지 않고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람을 데리고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 성량이 작지가 않아서 펼쳐진 무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다.
따뜻하고 두툼한 소리는 겹겹이 쌓인 음악을 표현할 때 음악적 열정이 넘쳐 전혀 폐를 끼치는 뒤에서 좀 열화되는 그런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때 들리는 음압은 93dB에 달하며 핏줄이 터질 정도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다. 들리는 음정은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여전히 안정되어 있고 무대 배치는 여전히 질서정연하며 정음고를 두드릴 때는 여전히 견고하고 구체적인 결이 있다. 이게 정음고라는 게 팀파니예요. 팀파니. 저음 표현이 놀라운데 이 곡은 비록 저음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시 흐르면서 질주하는 음악은 높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 MC275의 견고한 그 바닥 받침을 표현해준다. 요거는 안네 소피 무터하고 존 윌리엄스 어크로스 더 스타의 앨범에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MC275는 넓고 경쾌한 음정을 나타내며 생기가 넘치는 윤회곡을 듣기에 더욱 수월하다. 마유의 첼로는 자유스럽게 그물을 쓸 수 있도록 연주되고 안네 소피 모토의 바이올린은 밝은 광택을 띠며 바렌보임의 피아노가 뒤쫓아오자 세 개의 독주악기는 서로 다른 낌새를 보이며 노랫가락을 갈수록 안쪽에 원을 그리며 음악은 점점 격앙돼서 결승전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한다. 피아노는 마지막 주제를 리드하고 첼로는 바이올린과 번갈아서 등장한다. 끝곡 관현악단은 클라이맥스를 일으키며 세 개의 독주 악기와 함께 연주하며 마치 작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게 앞에 사람이 압도됐다는 거죠. 그리고 선술집 같은 음악적 친밀감은 투명하고 넓은 무대 모습을 환화시켜 쉽게 빠져들게 하는 음악적 표현력이다. 동시에 경쾌한 자태를 유지하고 PS의 피아노는 수정같이 맑고 경중 변화가 생동적이며 많은 악기들 속에서 강약의 변화가 숨겨져 있으면서 악단이 정신을 차리고 오케스트라가 정신을 차리고 피아노의 들러리 장식이 아닌 얽혀서 음악을 더 풍부하고 아주 아동틱한 정치를 느끼게 한다. 오프닝 피아노는 크게 열리고 닫혀 카르멘의 격앙된 음악 분위기를 보여주고 MC2 이치로는 매우 잘 제어되어 있다. 피아노와 현의 펀치가 꽉 차 있고 피아노와 현의 이제 두드림이죠. 두드림이 꽉 차 있고 웅장하고 좀 혼이 들어가 있듯이 웅장하면서 끊어진 음표는 바이올린 선율이 가해지기를 언제 들어오지 하는 그 느낌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올린의 농밀하고 요염한 음색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피아노 음색 위에 떠 있다. 이어서 격정적인 악단에 들어가 바이올린의 장력을 지탕한다. 고주파 발끝의 힘은 충분히 강하지만 귀를 자극하지 않고 듣는 정서를 더욱더 고조시킨다. 하나의 파음이 떨어지고 또 새로운 선율의 전환. 플래그십 버전 2는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카드를 부각시킨다. 6세대 플래그십 버전 MC275는 음악성이 매우 좋아서 당신이 그 음향 용어로 그것을 묘사하는 소리를 잊어버리고 단지 음악을 듣고 싶을 정도로 좋다. 한 곡 더 하나 더 해서 듣고 싶다는 거죠. 음향적 표현을 추구하는 사용자, 자연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애락가가 느끼면서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볍고 개방적인 소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음악을 듣고 있도록 해주고 그냥 일반 세속적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음악에 그냥 쭉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관의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관 앰프의 주의사항이에요. 전자관은 예열된 상태, 진공관 앰프는 예열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왜곡을 보이며 소리도 최고다. 워밍업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작업 수명이 가장 길기 때문에 고객이 전원을 켠 후 잠시 기다리도록 권장하고, 소리는 좀 계속 갈수록 전자도 더 좋아진다. 전자관의 그러니까 진공관의 수명은 정상적으로 수십 년이며 위와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튜브 교환이 빈번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튜브를 갈아서 뽑아야 할 때는 위쪽으로 뽑아야 하므로 가급적 좌우로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좌우로 흔들게 되면 관에 산소가 들어가서 기본적인 관에 크랙이 가는 거죠. 유리관에.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공기가 인입이 되면 진공이 해체돼서 관으로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생긴 항공 박스에 대해서 이 안에다가 포장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출하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총 3개의 변압기, 1번 총 3개의 변압기, 2번 KT88 전자관, 그러니까 진공관 4개, 3번 12AX7A 3개, 12AT7A 4개, 이렇게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환 스위치, 입력 셀렉터예요. 소스 셀렉터. 그 다음에 5번이 전원 스위치예요. 6번이 음량,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는 음량 조절 스위치. 그 다음에 7번이 단청도, 그러니까 모노 모드냐 스테레오 모드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브릿지로 연결하실 때는 이거를 모노 모드로 가고, 한쪽 앰프는 R 입력, 한쪽 앰프는 L 입력을 해서 스피커는 한쪽에 4옴 위치, 반대쪽에 4옴 위치에다 꼽으면 브릿지가 돼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8번은 리모컨 IR, 그러니까 적외선 IR의 입력 센서 위치예요. 1번이 전원, 2번이 퓨즈, 3번이 우측 요게 그라운드고 3개, 2옴, 4옴, 8옴, 16옴. 이게 좌측. 5번이 XLR 입력, 그 다음에 6번이 RCA RCA, 그 다음에 7번이 요거 좌측, 그 다음에 8번이 요거 그라운드. 8번이 그러니까 커먼이죠, 커먼. 그리고 5세대의 기본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5세대에 뒷면에는 단자가 없어요. 요건 4세대의 모양이고, 요거 그래서 꼴로펑 대만판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진공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내부의 부품 배열이나 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고, 트랜스포머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경고가 있네요. 경고. 경고가 있네요. 경고가 뭔가요? 경고가 뭘까요? 총결. 경고가 있네. 총결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평,
정평이라고 할까? 정평은 아니고 그냥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러펑 대만판 MC 이치로는 출시 이래 성호가가 우수하다. 이게 소리와 가격 대비 그러니까 소리가 좋고 가격의 비율에서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성호가가 우수하라는 입소문을 타고 이 계열의 시장을 완전히 점령하고, 게다가 대만 팀이 자신 있게 꼬러펑 브랜드 로고를 타면서 대표적으로 이 복각판은 기술도 좋고 품질도 좋고 음질도 매우 긍정적이다. 시중에 저음질판 모두가 매킨토시 아이콘으로 표시가 됐다는 거죠. 또한 우리 품질과 판매량이 눈에 띄면 저이윤 가성비가 높은 복각을 초심으로 원가 절감을 하지 않고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는 원기계의 부품도 비싸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요거 이제 하는 건데, 요 스피커가 요 근래 타워바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BMW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단노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했네요. 제품에 대해서. 이쁘죠? 그죠? 녹색 등이. 실제로는 진공관은 그냥 빨간색이 납니다. 우리 백열전구 아주 낮은 온도에 아주 낮은 그 전압으로 켰을 때 백열전구처럼 그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요 LED 밑에다가 그린 컬러 LED를, 요 진공관 바로 밑에다가 그린 컬러 LED를 켰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린 색깔이 올라오게 만들어 놨죠.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이 제품의 평가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리뷰를 실제 구매한 사람의 리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순감류, 그러니까 순 A급 파워 앰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순 A급 파워 앰프를 많이 보고 음질을 소개할 때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갈수록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공관 앰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관에 가장 가까운 음색, 순수 A급 전력 증폭이나 아니면은 FET 제품은 종종 전자관 성악에 가장 특징적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브랜드의 가격이 천정에 가까울 때, 그러니까 최고에 가까울 때 순 A급 파워앰프를 자세히 보면 린린 총총 띠자, 요거가 이 사람이 이제 소개한 최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멋진 한마디가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담력이 넘친다. 한마디 꿈속의 사람을 깨웠다. 뭐 거의 이게 무슨,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꼬러펑 앰프를 만났는데 상품을 받고 놀랐다. 에어박스 수준의 포장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꼬러펑 2023년 6세대 플래시급 버전을 구조했기 때문에 외관이 더욱 실용적이고 아름다웠다. 전면은 더욱 시각적인 임팩트를 주고 화려하고 대범하다. 평행 및 비평형 방법은 모두 밸런스 언밸런스죠. 모두 테스트 중에 사용해봤고, 뭐라 그럴까, 이게 스피커는 D10G 그 3웨이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요. 며칠 동안 평균 10시간 이상
켜고 소리도 크게 내지도 않고 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차이진이나 아로마, 덕리진 그리고 이게 다 중국 사람들 가수예요. CD를 다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주파가 굉장히 묵직하고 묵직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매우 멋집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담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게 지금 10월 7일 리뷰예요. 올해 10월 7일. 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장 최근 거라고 보이죠. 꼬러펑에 관심을, 요 두 번째 거예요. 꼬러펑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됐고 마침 국경절 기간 동안, 국경절이 10월 1일입니다. 국경절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쭉 공산화를 하면서 10월 1일을 나라가 새로 탄생한 날이다 라고 지정을 한 게 국경절이에요.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에 거의 한 5일 동안 쉬어요. 마침 국경절 기간 동안 큰 할인 혜택이 주어졌고 가격 문의 시 고객 서비스에서 품질자 없이 정직이 최우선이라는 답변이 있어 구매하기로 했다. 포장 상자는 알루미늄 특수 상자에 외부 나무 틀에 를 해서 신경 썼고 이치로 실제는 거의 60근이라는 게 30kg입니다. 30kg가 나가고 기계가 튼튼하고 재료를 충분히 사용해서 뒷뚜껑을 연 후 내부의 부품 케이블이 간지런하고 질서정연하게 배일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사람에게 높은 느낌을 줍니다. 오디션에 사용된 악보호 세븐 다이아몬드 버전 오디션 이 제품 이제 들어봤는데 러브호 7.석 이게 다이아몬드 버전 이 서가라는 스피커, 이 서가 스피커라는 말이 북쉘프라는 뜻이에요. 다이아몬드 버전 7 이 그림이 나오나요? 여기에 스피커가 스피커가 나오네요. 그래서 비교적 자연스럽고 감동적이며 중간 고음이 막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착수할 가치가 있는 구매할 만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C21을 추가 구매했고 공동 주문을 해서 12인치 동축을 따로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저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파파고에서 외관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런 하자 없었고 필요시 검문에 이게 나무 상자가 약간 깨졌다고 하네요. 근데 항공 상자는 전혀 하자가 없었고 100시간 동안 에이징을 한 다음에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일일이 다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파파고를 이용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치로 앰프를 받았습니다. 이틀 늦게 개봉을 했는데 기계가 보이네요. 정교하고 예술품 같아요. 저는 그 회사 집 기계를 두 번째로 샀습니다. 첫 번째는 CD이고 그때 당시 듣고 나니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영향이 커서 이 집 거를 또 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치로 기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진공관 앰프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반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듣겠습니다. 이치로를 영국 어니스의 공방 앞에 어니스가 뭐죠? 어니스 이렇게 나무 상자로 맞네요. 속에 되어 있고 어니스 앰프가 뭘 얘기하나요? 요건가? 요거 얘네가 만든 CD 플레이예요. 그리고 KF 스피커 목소리가 너무 두툼하고 좋고 청소합니다. 저도 KF를 써요. Q5 시리즈. 근데 너무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 그게 이제 귀의 특성이겠죠, 그거. 외관, 여기 이제 외관 재질, 매우 광택이 나는 작업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수십 년 된 친구로 이전에 순수한 A형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기능이 너무 오래돼서 균형 잡힌 인터페이스가 없고 리모컨이 고장나서 바꿀 걸로 생각했었는데, 원래 트랜지스터 앰프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이거 시운전할 때 처음에 처음에 시운전할 때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플레이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다시 조정을 했고, 청감은 확실히 소음이 없이 들리고 현악사중주 연주자는 공기 흡입이 뚜렷하고 활시의 각도가, 그러니까 활시가 저거예요. 그 바이올린의 각도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된다. 피아노 바이올린 감각은 한층 더 고급스럽다. 제품은 값을 초과한다 라는 얘기예요. 제품값이 초과한다, 이거예요. 성능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 전에 올라오네요. 얼마 전에 올라온 거네요. 앰프는 잘 받았습니다. 포장이 매우 좋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미 이 진공관 앰프를 오랫동안 좀 지켜보고 왔었는데, 쌍스이, 여기 이제 그 광군제예요. 광군제 할인을 틈타 바로 주문했다. 신제품이 아름답고 기품 있고 또 정교합니다. 택배형도 잘해서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지금 이게 된지 오래 안 돼 가지고 외관에 대한 리뷰가 더 많네요. 이 사람은 작년에 5세대하고 프리앰프를 같이 구입을 해서 MC275의 감미로운 음색을 느꼈는데, 올해 골로폰 6세대 플래그십이 제품이 출시돼서 또 주문했다는 거예요. 판매자는 빠른 배송으로 손에 넣자마자 테스트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듯이 사람의 목소리는 매우 독하고 역동적이며 운 좋게 이렇게 완벽한 헌두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까 그 제품 소개에서의 독이란 말이 이 독자가 맞네요. 그죠? 요 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독하다. 무슨 뜻일까? 자,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자, 포장은 매우 안전하고, 이거 언제 거예요? 9월 8일 거네. 포장이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고, 이런 상자로 포장하는 것은 처음 봤으며, 가장 안쪽에 나무 틀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그리고 가공 재료가 훌륭합니다. 밸런스로 연결돼서 현재는 순수 후단 모드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의 느낌은, 분위기는 특히 대형 교향악대 내 기세가 무지개와 같고 분석력이 전혀 약하지 않으며 화려하고 귀중합니다. 목소리 톤이 가냘프고 윤기가 흐르는 현장감이 매우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고음이 약간 버들인데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모비엔 퓨즈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음에 드는 기계입니다. 이게 여기 잠깐 얘기하는데, 이 퓨즈라는 제품이요, 실제로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파워앰프에서는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 좀 필요하긴 상황이에요. 전원선을 일부러 아주 고급 제품 뭐 몇십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전원선을 쓰면서 휴즈의 그 얇은 선 하나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휴즈보다도 망가지면 저거 기계값이 더 비싸긴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퓨즈 부분은 그냥 선으로 연결을 해버리고요. 원래 오리지널 제품에서의 퓨즈 부분은 어떤 제품은 실제로 퓨즈를 적용을 안 한 부분 제품도 있어요. 퓨즈 하나 보시면 아시지만 유리관 속에 아주 얇은 알루미늄 선이나 동선 그런 걸로 전류를 흐르고 있는데 얘가 전기를 흐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전기 많이 먹는 제품에서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퓨즈를 빼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것도 것 같아요. 요거는 음질 저기는 없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것만 참조를 하시죠. 뭐 보시기에 괜찮은지. 바닥판이네요. 중국 애들이 KF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품이 KF 제품을. 이 친구는 여러가지 스피커들을 다 연결해서 해봤네요. 아큐페이지, 이게 복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큐페이지 제품으로 해놓고, 자 일단 제품 소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제품도 직접 제가 사이트로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직접 구매가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품 소개, 즉 꼴러펑 제품의 MC275 복각 6세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드린 거는 리뷰, 중국 소비자의 리뷰입니다. 참조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다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다 파파고의 번역을 이용을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의역도 하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지적해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